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번에 정치 유튜브 좀 해보겠습니다. 다름 아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얘기입니다. 이준석 대표,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없었던 훌륭한 정치인이 하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버텨나갈 훌륭한 정치인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유튜브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저를 비난하고 이준석 씨를 죽일 사람, 나쁜 사람으로 전부 매도를 하고 있었을 시점이기 때문에 저도 목소리를 크게 낼 형편이 못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준석 씨의 그 실력과 능력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준석 씨의 그 유튜브를 주로 챙겨보는데, 그 유튜브는 어떤 유튜브를 보느냐면 이준석 팬튜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준석 팬튜브. 여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방송에 나가서 하는 언론 인터뷰, 아니면 본인이 좌담회하는 이런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잘 올라와 있습니다. 이준석 팬튜브. 구독자가 그렇게 많거나 조회수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이준석 씨 팬튜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대한민국의 정치 사기꾼을 때려잡는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다. 사기꾼 정치인을 때려잡는 저승사자가 나타났다. 통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그 내용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빨간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이준석 대표에게는 통계를 너무너무 예측을 잘하기 때문에, 지지율 통계를 너무 정확하게 맞춰내기 때문에 별명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별명이 뭐라 그러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준석 씨가 본인이 이 통계 예측을 잘하는 이유를 쫙 설명을 했습니다. 수치다. 통계는 수치를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 정치 평론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 통계를 이용해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 어느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 뒤에 서서, 줄 서서 본인들의 희망사항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모시는 주군의 희망사항을 대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이 술 먹자, 정치인하고 술 먹는답니다. 이건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자가 있는, 즉 정치를 평론한다는 사람들이 정치인하고 같이 술 먹고 떠들면서 그 사람들의 대변인이 돼서 나팔수가 되어서, 즉 자기가 미는 주군들의 희망사항을 방송국에 나와서 떠드는 것, 즉 이들은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 아니냐. 여론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하고 술을 먹고 같은 편이 돼서 나와서 그들을 편들게 하는 이러한 평론가들은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거다. 즉 김영란법이라는 것은 언론사, 즉 기자들, 언론에 나와서 여론을 형성하는 사람들에게 노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김영란법인데, 여기서 정치 평론가들은 빠져 있다. 정치 평론가들이 정치인들과 술 먹지 못하도록 하는 그 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금지법. 친분으로 방송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도덕한 행위다. 정치뿐만이 아니라
그 정치 평론가들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의 주군의 뜻을 대변하고 자기의 욕심,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줄 서서 본인들의 희망사항을 가지고 정치평론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도덕한 일이다. 즉 언론인의 부패를 막는 법, 정치인과 평론가가 술 먹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죠. 왜 언론인들은 김영란법 저촉 대상이면서 정치평론가들은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까? 허점이죠. 허점이죠.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통계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OECD에서 내는 그 통계도 허위가 많다. 허위가 많다. 성평등 지수 같은 것도 OECD가 내놓는 통계를 보면은 대한민국이 아랍 국가들보다 낫다. 이것이 OECD 통계라 그래서 믿을 수 있느냐? 때문에 통계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이 정치평론가들,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못한다. 그래서 본인이 지방자치 자격, 기초자격 시험을 보고자 하는 것도 자료 분석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논리력이 있어야 된다. 자료를 분석해서 그것을 대변하고 얘기할 수 있는 논리력도 갖춰야 된다. 그 통계 수치를 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정치판이 얼마나 탁해지냐. 그래서 이 논리력과 통계를 분석하는 이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정치 사기꾼들을 때려잡을 수 있다. 그래야 정치 사기꾼들이 거짓말을 안 한다. 그러기 위해선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 실력 중심의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권자들도 이것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같이 키워가야 된다. 이준석 씨는 이렇게 본인이 딱 실력과 자기가 하는 말이 말하는 근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유튜버들이 아무리 이준석 씨를 그동안 비판을 하고 때려 죽일 놈, 나쁜 놈을 만들어도 끔찍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언제 어느 질문 무슨 상황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도 다 본인이 얘기하는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씨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준석 씨는 반드시 이치에 딱딱 들어맞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논설위원 몇십 명이 이준석 씨한테 질문하고 달라붙어도 몇 시간 끄떡 수 없이 답변해낼 수 있고 국회의원 100명과 지난번에 퇴출 100명과 맞서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또 윤석열 후보를 설득해내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의 당원을 100만 명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그 100만 명 모두가 유권자들이 어떤 판별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권자들, 당원들로 만들고 그래서 정치 사기꾼들이 정치 사기를 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지금 희망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바꾸겠다는 목표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정치 사기꾼을 때려잡는 저승사자가 여의도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젊고 싱싱하고 머리 좋고 똑똑하고 두뇌 좋은 실천력도 뒤따르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저는 이준석 씨의 팬입니다. 고맙습니다.